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서 당연히 기분은 좋은데 좀 우리가 뜯어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4%대 상승이 나왔는데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까지 막 시원하게 상승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일단 시장이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은 조금은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좀 포인트적으로 잘 짚어서 봐야 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들까지도 다시 한번 분석을 같이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뭐 가능성, 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앞서서 일단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실적적인 부분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어서 그 실적적인 내용도 같이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분석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03%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40%의 상승이 나왔는데, 아쉬운 게 뭐냐, 삼성전자가 4%대 상승이 나왔는데 코스피가 1.03% 요 정도밖에 못 올라간 거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근데 또 우리가 왜 이거밖에 못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원인적인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결국에는 환율이다. 환율만 본다라고 하면은 건강한 종목들은 아직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 뭐 어제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에 트렌드를 딱 놓고 봤을 때 대형주들이 더 탄력적인 부분이 있고 오히려 코스닥 스몰캡들이 더 무거운 분위기인데, 코스닥 쪽은 진짜 테마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면은 거의 못 간다,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 중에 하나가 모아갈 수 있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테마주들, 테마에 속한 것들만 지금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단타 같은 경우에도 테마성 단타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략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전략적으로 뭘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1개월에 11만원, 하루에 3,667원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뭐 초보자분들이 나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렇게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도화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보면은 뭐 118만 9,756원 뭐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뭐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도시재생,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대 에버다임도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어렵지만 빠지는 부분도 분명히 엊그저께 있기는 했지만, 시장이 빠졌을 때 오히려 사니까 이 어려운 장에 줄이니 수익 났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수익이 안 나면은 이렇게 코멘트를 안 남겨주시겠죠.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드리는 거 보면은 정말 좋은 종목으로 빨리 여러분들 많이 좀 수익 챙길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오시면은 된다. 왜냐, 항상 뭐 가격적인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다면 저렴해서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가격적인 부분을 다 내려놨어요. 왜? 저는 오히려 회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싸게 뭐 회비 받아가지고 뭐 그걸로 배 떵떵거리고 배부르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게 좀 주식을 같이 하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해요. 제 글을 보고 뭐 아니면은 제가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나서 그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에 만족감을 느끼지, 솔직히 33만원 뭐 세 달에 33만원 해서 뭐 한 달에 11만원 하면은 뭐 회사 떼고 뭐 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회비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비 없어도 저는 잘 먹고 살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가격을 내려놓은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뭐 이상한 데 보면 몇백만 원 받고 막 혼자 배부르고 막 이상한 잡주 같은 거 주고 아우 그런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만 다 뭐 한번 VIP 방을 요렇게 보여드리면은 다 써드려요. 다 싹 다 알만한 거 내용들 디테일하게 다 뜯어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수익도 잘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뭐 3에서 4% 오르는 거면은 정말로 이거는 급등이라고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뭐 3% 이상 오른 거에 비하면은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못 오른 편이다. 당연히 이유는 환율, 그에 따른 메이저 수급 매도. 그나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코스피는 사주는데 철저하게 대형주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환율이 안 꺾인다, 계속해서 안 꺾인다 그러면 어차피 뭐 어제 산 거 엊그제 산 거 뭐 2배 넘게 다시 파는 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환율을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뭐 화장품은 조금만 뒤에다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얼굴이라든지 바디 리프팅 기기 판매사로 이제 클래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톡스 필러 이런 것들 공급 업체로 휴젤 메디톡스, 그 다음에 바이오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IP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글에다가는 좀 빼놓고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종목이 있는데, VIP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휴럼으로 수익을 내고 다음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럼도 필러 일부러 항상 VIP 방 종목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리는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차라리 편안하게 스윙으로 가져가도 된다. 지금 VIP 방에서는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외 마스크를 벗고 실내 들어가서도 착석에 앉으면은 당연히 마스크를 벗겠죠. 사실상 뭐 마스크를 안 쓰는 시대가 오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뭐 화장 수요도 늘겠지만 미용 전반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기는 할 거다. 요즘은 엔간하면은 근데 참고를 해야 되는 게, 대장주 역할을 하는 한두 종목 외에는 거의 다 윗꼬리가 나온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주도 굉장히 좀 어마어마하게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보면은,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예시로 보면은 지금 요렇게 보면은 윗꼬리가 어마어마해요. 고가가 14%, 저가가 마이너스 4.87%까지 내려간 부분이 있다. 그럼 장중 고점 대비했을 때 저가랑 딱 했을 때 마이너스 18%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먹고 봐야 돼요. 계속 이거를 가지고 더 가겠지 윗꼬리 달리고 팔지도 못하고 수익도 못 챙기고 본전 왔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주식을 단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우선순위에다가 목적을 맞춰 놔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 계좌의 대반전을 만들어내겠다, 계좌 쓰러져가는 계좌에 대해서 일으켜 세우겠다, 윗몸 일으키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오면은 일어서야 돼요. 그러면은 급등이 나오면은 일단 먹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운 좋게 대장주 잡은 게 아닌 이상 무조건 요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밀린다, 요렇게 봐야 돼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르죠?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어디 이상한데 유튜브 가면은 뭐 노래 부르고 앉아있고 막,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수익 났죠? 그러면 여러분들 VIP방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이게 아무튼 뭐 그래요. 저는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좀 싼티나고 막 그런 게 좀 별로예요. 아니 막 자꾸 막 어디서 추천을 했대. 근데 시장을 못 읽어. 와,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지 이유를 몰라. 이게 얼마나 골 때려요 여러분들. 근데 수익이 났대요. 아니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데 그런 데를 몇백만원 주고 가입을 한다? 어우, 제 돈이었으면은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 돈이었으면은 저는 저한테 가입을 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테마가 워낙 많이 순환매가 돌아서 수급의 연속성이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시중에 자금들이 다 트레이딩 성향의 자금들 뿐이고, 이 자금들만
돌고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오늘 이게 가나 싶어서 어떤 테마 기웃거려보고 재미가 없으면 또 우르르르 팔고, 또 어떤 테마가 가나 또 기웃거려보고 가면은 나이스, 안 가면은 또 우르르르 다 팔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볼만한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집어왔는데, 일단은 뭐 사든 안 사든 우리가 뭐 내가 사니까 관심을 갖고 안 사니까 관심을 안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공부 차원에서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손오공,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사고 싶으면 뭐 여러분들 사실 분들은 사시면 되는데, 추천이 아니라 내용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뭐 요즘 세대는 모르려나? 뭐 이게 또 라떼 얘기가 나오는데, 저 때만 해도 저도 뭐 초등학교 이때 막 스타크래프트 하려고 막 그때 PC방이 막 처음 생기고 막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도 저는 한 번씩은 해요. 이상하게 이 정도의 밸런스가 나오는 게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스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뭐 PC방 가면은 아직도 10위권에 있는 게 스타크래프트예요. 근데 손오공이 판권을 가지고 있고 블리자드 패키지 유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워렌 버핏이 블리자드에 10억 달러 지분을 사들였었어요. 원래는 1월 달에 처음에 MS에서 블리자드 인수한다고 할 때 상한가로 날라갔던 게 손오공이에요. 근데 1월 19일, 1월 20일 이틀에 50% 날라갔던 게 손오공이고, 후발주가 YJ M게임주 요거였어요. 근데 워렌 버핏 이슈는 2월 15일이었고, 근데 지금 뭐 시장을 딱 요렇게 보면은 YJ M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손오공에서 아무 막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적인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꼭 매수를 해야지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꼭 그게 아니더라도 종목들에 대해서 항상 맨날 공부를 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만약에 뭔가 뜨고 뭐 이슈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이게 이랬었지, 맞아, 그러면은 지금 위치에서 나는 사도 되겠다, 그럼 사놓고 수익, 요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꼭 항상 내가 사고 안 사고 이런 거를 떠나서 종목을 많이 알아두면은 알아둘수록 이게 여러분들의 좀 결국에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것도 자산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스두룩 빽빽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막 노래 부르고 막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막 성의도 없고, 너무, 저는 그런 거는 좀 극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지금 최근에 지금 뭐 차트적인 부분만 딱 요렇게 놓고 보면은, 요것만 넣고 보면은 우리가 단기로도 좀 노려볼 만한 차트의 모양이기는 해요. 근데 요렇게 좀 펼쳐놓고 보면은 이거 좀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적인 부분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가지고 차트적인 분석보다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내용적인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9.3%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5%. 근데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이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1분기 공시된 셀트리온 헬스케어 향 공급 계약은 총 한 건이었어요. 그 규모 자체가 2,735억 원인데, 공급 품목 같은 경우에도 램시마라든지 뭐 트룩시마, 허주마, 그 다음에 CTP16,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인데, 지금 작년도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896억 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2,643억 원으로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항체 치료제의 레키로나 매출도 좀 유의있게 반영되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은, 이게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공급 규모가 확대됐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램시마 쪽에서 매출 비중이 큰 것도
보이고 4분기랑 마찬가지로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도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케미칼 매출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대비했을 때는 수익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7.8포인트에서 하락한 37.6포인트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레키로나 매출 제외를 하고 이제 진단키트 매출 감소로 이제 연간 성장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작년도 매출 성장을 견인한 주요 품목인 레키로나의 매출이 오미크론 변이 대상 낮은 효능으로 2022년도에는 판매가 좀 제한적일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 1분기 말부터 급격한 수요 감소라든지 국내외 진단키트 업체들로부터 포착되는 만큼 엽기저에 따라서 실적 성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뭐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부분이 이제 곧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도 이제는 정점을 찍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케미칼 매출 성장이 견조하고 CTP 16을 시작으로 후속 바이오시밀러 품목들의 출시가 꾸준히 이루어질 예정인 점은 우리가 좀 봤을 때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약바이오가 좀 아쉬운 게, 정말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승이 나와야지만 정말 주식시장이 재밌어요. 솔직히 제약바이오가 막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뭐 30% 40% 이런 거는 기본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그 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조금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플라이마 미국 진출은 23년도 7월, 그 다음에 스텔라라라든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예상되는 2023년도부터는 실적 모멘텀이 지금보다는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보면은 뭐 어차피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뭐 하락적인 부분이 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당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제가 올려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그 셀트리온을 끌어올리는 거는 뭐 능력 밖의 일이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효과라든지 주력 품목의 성장으로 양호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분기 매출액도 전년 대비했을 때 17.2% 상승,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했을 때 46.7% 상승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데, 수익성이 좋은 램시마 SC를 비롯해서 주력 품목들의 견조한 성장이라든지 우호적인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시장 컨센서스에는 좀 부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매출액도 31% 상승, 영업이익도 34%, 둘 다 이렇게 매출액도 31% 감소, 영업이익도 34% 감소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4분기에는 코로나 항체치료제 레키로나가 매출 약 1000억 원 반영에 따른 역기조 효과이기 때문에 감소를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현지 파트너사들의 재고 정책으로 통상적으로 4분기에 재고 확보에 따른 영향으로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렉트라든지 아니면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북미 점유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트너사인 화이자의 재고 정책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좀 감소를 했던 부분이 있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조 효과라든지 가격 인하 폭 제한에 따라서 견조한 성장세가 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 시장에서는 꾸준한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좋은 수익성을 좀 기록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인플렉트라, 그 다음에 램시마, 이것들은 램시마 SC로 좀 교체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확산세 진정에 따른 마케팅 확대로 성장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뭐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실적적인 부분도 상반기에는 조금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흐름적인 부분이 예상이 되고, 비록 레키로나 매출이 역기저로 작용할 전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플렉트라라든지 트룩시마의 미국 시장의 견고한 좀 점유율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지금은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의 투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금은 얼어붙어 있는 게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고 풀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